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을까? 젊을 때부터 우리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세월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한참 일할 때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느라 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고 상사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동료들에게는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곤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얼마 전 65세의 김영숙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늘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다고 하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좋은 직장인, 좋은 동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답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은 무언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영숙 씨는 그렇게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의 욕구는 뒤로 미루게 되었고 오랜 시간 그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다가 결국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콤플렉스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제는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나이 들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놓치고 살아온 것들, 이제는 되찾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그런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좋은 사람 콤플렉스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요즘에서야 좋은 사람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도 아마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 감정은 뒷전으로 미룬 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써 오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적이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을 억누르고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고 희생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살아오도록 배워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남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그 압박이 더 커집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동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게 됩니다. 집에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했고, 이웃과 친구들에게는 늘 배려 깊고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콤플렉스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늘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 콤플렉스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숙 씨는 올해 65세로 은퇴 후 시골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는 늘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직원으로 평가받으셨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숨겨야만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부탁하는 일을 도맡아 처리하면서도 절대 거절하지 못하셨습니다. 동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의 부탁을 들어주고 상사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에게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셨고 결국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계속해서 억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김영숙 씨는 어느 순간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은퇴 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영숙 씨는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며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과거에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았던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영숙 씨는 왜 나는 그때 내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만 맞추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시간들 때문입니다. 2부 좋은 사람 콤플렉스의 영향. 이처럼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타인이 기대하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결국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삶의 재미와 행복을 잃게 합니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혹시 내가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이정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혜 씨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정혜 씨는 올해 67세로 최근 자신이 늘 원했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정혜 씨는 젊었을 때부터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꿈을 접어두고 살아오셨습니다. 늘 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은퇴 후 이정혜 씨는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글쓰기를 시작하셨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정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쓰면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남의 기대가 아닌 나의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정혜 씨는 자신만의 글을 쓰며 오랜 꿈을 이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셨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이정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정혜 씨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남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부 건강한 관계 맺기.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극복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에서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리한 노력을 기울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잃고 관계도 피상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 때 형성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맺고 있는 관계에서 나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예로 72세의 김수연 씨는 젊은 시절 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친구들이 부탁하면 늘 도와주셨고,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셨습니다. 김수연 씨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진실되고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십니다. 김수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욕구에 충실할 때 비로소 형성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진정한 관계를 맺어보세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부 자기인식과 수용.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오다 보면 내 감정과 욕구가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과 수용은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자신의 감정을 체크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혹은 하루 중 자신만의 시간을 꼭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자신을 돌보는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 인식과 수용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기록하고 그 감정들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나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을 점차 인식하게 됩니다. 한 예로 한 여성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들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인식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이것이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부 새로운 관계의 형성.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 보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부담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한 관계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점차 자신만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계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남성이 친구에게 부탁을 거절하며 정중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연습이 반복되면 더 이상 남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남성은 후에 친구와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친구는 그를 이해하고 그의 결정을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서로의 진정한 감정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거절이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6부 자기 자신과의 관계 개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다 보니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아침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 앞에서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같은 말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 예로 한 여성이 매일 아침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저녁에는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 변화는 비단 그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세요. 그것이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마다 살아온 길이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내 이야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결심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필요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후의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해 서로를 응원합시다. 감사합니다.